스프링 캠프가 한창입니다. 자, 10수시간 전에 미국 애리조나에서 돌아온 박상경 기자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긴 한데 지금 사실 지금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거든요. 지금 졸려 죽겠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나오라 그래서 지금 거의 끌려 나왔습니다. 자, 우는 소리는 그만하고 하나 NC KT 캠프를 갔다 왔죠? 그렇죠. 예. 지금 세 팀이 애리조나에 있는데요. 지금 하나 이글스가 시애틀 메리너스,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쓰는 피오리아 스포츠 컴플렉스, 그러니까 피오리아 지역에 스프링 캠프를 차렸고요. 그 다음에 투손, 그 피닉스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 이제 NC 다이노스, KT 위즈가 스프링 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모든 팀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렇죠. 뭔가 될 것 같고, 자, 우리 구멍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 선수는 10승, 저 선수는 15승 이렇게 다 합쳐보면 대략 한 110수승이 나오는 그런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자, 하나 캠프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민철 단장하고 여기에 캠프지에 관할하고 있는 이분하고, 그죠? 네네. 테드 헤이드 그 환태평양 코디네이터라고, 이분이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26년 동안 그 스카우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정민철 단장이 그 피오리아에 왔을 때가 1999년, 그러니까 한화가 유일무이하게 우승을 했던 그 해 스프링 캠프가 피오리아였거든요. 그 해에 이제 이 스카우트 분이 정민철 단장이 던지는 공을 봤었는데, 그때 정민철 단장이 에드가 마르티네스, 그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죠. 그분을 막 삼진을 잡고 엄청난 투구를 펼치는 모습 보고, 이 투수를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다. 그래서 유니폼에 백넘버까지 찍어서 정민철 단장한테 너 우리 팀 몰래 그러고 줬는데, 정 단장 말로는 내 영문 성을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셨고요. 이번에 캠프에서 이름을 바꿔야지. 그럴 때는 그렇죠. 본인 이름을 바꿔서라도 가야지. 무슨 제가 보기에는 핑계 같고요. 일단 핑계 같은데, 어쨌든 이분하고 20년 만에 이번에 해우를 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알게 모르게 이분이 좀 이번에 한화 캠프가 피오리아에 차려지는데 좀 공헌을 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하나가 피오리아에 여기 구장을 얻은 것을 보고 여러 구단에서 되게 이거 어떻게 얻었지? 그렇죠. 이 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야, 하나 이거 얼마나 빨리 움직인 거야?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금 구장이 없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이 지금 넘버원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나의 주장 이용규 선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용규 선수를 제가 피오리아에 도착하고 나서 이튿날에 바로 첫날에 일단 제가 웨이트 훈련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용규 선수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좀 놀라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노시안 선수를 갖다가 바로 면대면으로 이렇게 앞에 놓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날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본인이 사실은 이용규 선수는 본인이 잘해야지 이제 좀 나서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좀 자신 있게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졌다, 이런 모습이었고, 본인이 또 이번에 또 개발한 세레머니, 또 엄지척 세레머니가 있는데요. 그 본인이 직접 이렇게 포즈도 취해주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다. 이런 아직까지는 좀 엄지척 세리머니가 안착이 덜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 인사를 갖다가 이 엄지척 세레머니로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한용덕 감독님은 저희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어린 선수들은 좀 이제 아직 어색하다. 그런 축구에 보면 이제 박주영 선수가, 그죠? 따봉. 또 손승달 선수도 이게 그렇죠. 따봉 세리머니가 있는데. 근데 이용규 선수의 세레머니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KBO 리그 선수들의 이 안타라든가 홈런 세레머니를 보면 이제 덕아웃을 보고 이제 되게 보면 안녕 세레머니라든가 이런 세레머니들을 많이 했는데, 이용규 선수는 관중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덕아웃을 바라보고 이 엄지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중석을 향해서 엄지척을 하겠다. 그러면은 팬들도 이렇게 엄지척으로 화답을 해달라.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주장이 된 것은 조금 의외였다, 그죠? 주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갑자기 돌아왔는데 주장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용덕 감독의 좀 노림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한 감독은 몰랐잖아요. 이용규 선수가 주장이 될지 안 될지를 선수들끼리 투표를 했으니까.
일단 전체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전체 투표를 해서 이 선수들의 결정이 이제 이용규 선수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네네. 사실 좀 한영덕 감독이 이용규 선수한테 이제 투표 결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주장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바라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즌에 그런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을 갖다 훌훌 털어내고 백위종군하는 마음으로 선수단을 좀 뭉쳐달라 이런 뜻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이용규 선수가 적극적인 또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 이용규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고참 선수들이 후배들을 좀 이끌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영덕 감독님이 저희를 보시면서 딱 처음에 하셨던 말씀 이게 내가 지금 원했던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수들이 이렇게 예. 밝게 또 서로가 그렇죠. 하나가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2018년에 하나가 이제 3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좀 새바람을 좀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죠. 뭐 박상원 또 뭐 이태양 이런 선수들이 좀 주축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자, 근데 이제 2019년에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들이 좀 이탈을 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하나가 조금 뭐 힘겨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새롭게 또 감독님의 또 마지막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계약 마지막 해다, 중요한 해다. 예. 나름대로 맞습니다. 좀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테랑 선수들도 네. 지난 시즌에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베테랑들을 지켜보는 어린 선수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또 같이 또 따라가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느껴졌던 캠프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뜨거웃이라든지 뭐 선수단의 분위기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 뭐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또 그러니까 고참 선수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으면 후배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고참들이 따로 후배들을 이렇게 뭐 제재하는 게 아니라도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근데 올해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플러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선수가 한 명 들어옵니다. 팀의 주전 유격수죠. 하주석 선수 몸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개막 엔트리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캠프에서 봤을 때 이제 수비 훈련이라든가 이제 네. 타격 훈련을 갖다 진행을 했었거든요. 무리 없이 소화를 했고요. 특히 이제 좀 관건이 될 만한 수비 훈련 같은 경우에도 뭐 연결 동작이라든가 뭐 대부분의 부분에서 뭐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재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릎 십자인데 뭐 수술이었기 때문에 운동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들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뭐 움직임에서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좀 봐지는 것이죠.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을 일찍 했고요. 또 빨리 했죠. 예, 작년에 또 이제 사이판으로 넘어가서 본인이 이제 개인 훈련을 소화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구단에서 도움을 네. 받은 측면들도 있는데 비활동 기간에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캠프 초반부터 뭐 대부분의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고 지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은 개막 엔트리는 무난하게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좌우 보여집니다. 움직임에 있어서 이게 수비 펑고는 좀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좀 저도 이 좌우로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이상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캠프 초반이다 보니까 좀 네. 이렇게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준비가 좀 잘 된 느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네. 명의 또 눈길을 끄는 선수가 있죠. 자, 삼선발인 장시환 선수인데.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롯데 담당이기도 하죠. 그 작년에 선발 전환을 했을 때가 딱 이 무렵이었는데 이 무렵에 받았던 느낌하고 올해 받던 느낌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대만 캠프 때는 선발로 전환하고 나서 바로 첫 시즌이었잖아요. 네. 또 이제 본인도 좀 기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은 이번 피오리아 캠프에서는 확신에 차 있었다. 뭐 기본적으로 비활동 기간에 운동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 훈련이 제가 그때 봤을 시점이 세 번째 텀 그러니까 3일 간격으로 훈련을 네. 두 번 하고 네. 세 번째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이미 불펜 투구를 89로 던졌거든요. 좀 빠르네요, 그죠? 좀 페이스가. 빠르긴 한데 네. 그 정민태 투수 코치의 말로는 그만큼 선수가 비활동 기간에 준비를 잘해온 것이다. 몸 뭐 지금 상태가. 당장 네. 실전에 나서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본인도 이제 경험이 됐겠죠. 네. 예, 그리고- 선발로 한번 돌면서. 예, 한용덕 감독이 또 이 장시환 선수가 불펜 투구를 할 때 직접 타석에 들어서서 이렇게 배트를 들고 이제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체감을 네, 했는데 그걸 많이 합니다. 네. 투수들마다 원래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제 감독님들께서 이제 좀 구위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봤을 때 한용덕 감독이 그 포수 최재훈 선수죠. 최재훈 선수 딱 보면서 하신 말씀, 그냥 좋다. 공이 뭐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굉장히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투수조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은 하나 구단이 이제 새로 초고속 카메라를 좀 도입을 했다면서요? 예, 그 이 카메라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슬로우 모션 비디오 같은 개념인데 이제 뭐 방송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은 이 분석용이군요. 카메라를 예, 분석용이죠. 특별 분석용 분석용. 카메라를 네. 지금 불펜 투구를 할 때마다 이 투수들 뒤에 놓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장민재 선수라든가 외국인 투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미세한 부분들 그러니까 팔각도라든가 회전 그리고 뭐 이제 공을 잡는 그립 같은 경우 이제 본인들이 못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굉장히 뭐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디오를 매일 돌려보면서 또 이제 본인들이 잘못된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 하나 투수들이 조금 더 빨리 시즌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꼴찌를 했던 롯데 같은 경우는 뭐 동체 시력을 뭐 강화하는 뭐 이런 것도 네. 보고 뭐 특별한 그런 장비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좀 재미를 보고 있다 얘기하는데 구인 하나도 이제 새롭게 장비를 그러니까 약간 하위권 팀들이 이제 과학화, 네. 예, 베이스볼 사이언스. 뭐 이맘때 되면 뭐 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하나씩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리그 최초의 도입이라고 하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찾아왔다고요. 박찬호 전 선수가 이 피오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 피오리아에는 사실 시애틀 메리너스가 이제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샌디에고 파드리스도 이 스프링 캠프 경기장이 있거든요. 이 박찬호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샌디에고에 지금 특별 자문역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샌디에고 활동 전에 한화 캠프에 들려서 이제 후배 선수들을 좀 지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투수들이 직접 이 박찬호 전 선수에게 가서 뭐 이렇게 그립 잡는 법이라든가 이제 뭐 투구 뭐 이제 피칭 운영 방법 같은 거 많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NC 캠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좀 이제 눈길을 끄는 선수가 김태군 선수인데 그죠? FA 네. 계약 마지막까지 좀 힘들었어요. 조금 예. 아쉬웠죠. 예, 아쉬운 계약인데 김태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그 캠프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계약을 하지를 못했고 그런 가운데 참가한 캠프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뭐 네. 기존 투수들 불펜에서 이제 공을 받으면서 파이팅도 크게 외쳤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도 스스로도 뭐 이제 나는 이제 다 내려놓고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라고 뭐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 감독도 캠프에 도착하고 난 뒤에 뭐 새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아직까지 팀에서는 뭐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올 시즌의 활약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른무릎 십자인대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선수, 결국은 이 선수가 해줘야 되잖아요. NC 그렇죠. 입장에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좀? 사실은 NC의 올 시즌 타선 같은 경우에 나성범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갈릴 수가 있다고 보여지겠는데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나성범 선수가 지금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호준 타격 코치의 말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호준 코치의 말로는 이 나성범 선수의 부상 부위가 어떻게 보면 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디딤발 디딤발이죠. 부위에 무릎을 네. 다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이나 힘을 받는 부분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걱정을 하고 그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데 타격을 하는 모습 보고 뭐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첫 그리고 배팅에서 바로 네. 오케이. 그렇죠. 예, 제가 또 실제로 프리 배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뭐 나성범 선수 전혀 뭐 이렇게 위화감이 없는 그 배트 실력을 보여줬고요. 타구의 질도 뭐 상당히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캠프 도착 이튿날에 바로 이제 귀국한 네. 김진성 선수. 이제 미국은 가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을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일단은 뭐 시차도 김진성 있고, 선수는 지금 국내로 복귀한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바로 마산에 있는 2군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 해요. 네. 이
시즌 개막 때까지는 이 2군 캠프에서 좀 몸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실상 NC 필승조 그러니까 이제 이 불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뭐 김진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캠프에서 중도 기구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운동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컨디션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경쟁 상대 선수들과의 컨디션 그리고 뭐 이제 구위 등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개막 엔트리 진입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본인이 감내하겠다. 나 괜찮다. 그러고 예.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보다 한국에 있으면 페이스 끌어올린 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새롭게 젊은 후배들하고의 경쟁에서도 사실 이제 스타트에서는 조금 뭐 뒤처질 수도 있을 것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코칭 스텝에서는 미리 뭐 당겨 쓰지는 않겠다 이런 거죠, 그죠? 예, 뭐 이동욱 감독께서는 일단 뭐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좀 답답하지만 어쩌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제 본인이 2군에서 좀 잘 추스려서 기회를 네. 잡는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진호 선수가 좀 노력을 해서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구위를 보여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T 캠프에는 뭐 서로 칭찬을 하고 아주 그냥 격려하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죠? 네, 뭐 이순철 위원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가 있었을 때 또 이순철 위원께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강철 감독께서 이순철 위원이 이제 가고 나서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우리를 극찬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이 표정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투수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또 칭찬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불펜 투구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네. 대부분의 투수들이 좀 구위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특히 신인 선수인데 올해 좀 유력하게 신인왕으로 거론되는 소영준 선수가 네, 있거든요. 이 선수가 KT에서 좀 5선발로 키워보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구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 KT 주전 포수로 꼽히는 장성우 선수죠. 네. 장성우 선수의 말로는 뭐 이맘때는 좀 투수들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뭐 좋다라는 말도 하긴 하지만 이 소영준 선수의 공 같은 경우에는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공이 좋았고 이강철 감독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주장 유한준 선수, 부주장 박경수 선수, 예. 뭐 이 두 베테랑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상당히 뭐 브로맨스 케미가 좋다면서요. 이 유한준, 박경수 선수는 사실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거든요. 유한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과묵하게 좀 과묵하죠. 본인의 야구를 이렇게 좀 잘 끌고 가는 스타일이고 박경수 선수는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두 선수 케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앞에서 당겨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후배 선수들을 같이 이끌고 가고 뭐 박경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볼 때마다 뭐 저희 우준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재균이 뭐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홍보를 자처할 정도로 뭐 본인이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유한준 선수도 이 KT 스프링 캠프가 차려지기 열흘 전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몸을 만들고 뭐 준비가 됐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뭐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뭐 들어오기 전에 3년차 이 강백호 선수는 배팅 연습에서 갖다 대면 넘어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 정말입니까? 캠프 때 보면은 이 타자들이 좀 본인이 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원하는 공격을 방향. 하든가 아니면은 좀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퍼올리는 스윙들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네. 이 강백호 선수는 사실 그런 동작 없이 그냥 배트를 갖다 대는 수준인데 대부분의 타구들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야. 그만큼 좀 천재성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하고 있고 공인구 적응도 완벽하게 뭐 마치지 않았나. 가져갔던 공은 당연히 뭐 우리 그렇죠. 공인구잖아요. 뭐, 예, 그죠? 작년에 네. 썼던 공들인데 네. 뭐 공들을 뭐 이렇게 좀 쉽게 던져주는 경향도 있지만 그거 사실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넘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연습 스윙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넘기는 것이 절대 쉽지 않죠. 그걸 보고 또 그 선수의 타격, 밸런스라든지 감이라든지 뭐 그런 걸 또 코칭 스태프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또 네. 한 명이 또 궁금한 선수가 있어요. 외국인 투수 데스파이네 선수 좀 예. 어떻던가요? 이 오드리 사모 데스파이는 이름이 어려운 선수인데요. 네. 예. 좀 이 선수가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불펜 투구를 하는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랬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와인드업 하는 자세에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실룩실룩 흔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갖다 불펜 투구를 할 때도 이렇게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을 갖다가 좀 이렇게 쉽게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너무 최선을 안 다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강철 감독의 설렁설렁 한다. 예, 설렁설렁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강철 감독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비활동 기간에 지금 실전에 나설 수 있는 구위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좀 페이스 조절하는 것 같다라고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셨고 또 이 데스파이네 선수가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개인 트레이너를 갖다가 최근에 불러드렸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팀 훈련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개인 트레이너를 불러드렸고 이강철 감독도 또 그러면은 본인이 컨디션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흔쾌히 수락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참가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 그죠? 네. 그리고 시범 경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또 외국인 투수들 같은 경우, 외국인 타자들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시험을 해봐요.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는 타자들에 대한 어떤 뭐 정보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던져보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아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시범 경기까지 뭐 완벽했는데 그죠? 네. 막상 실전 들어가니까 그냥 펑펑 얻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은 코칭 스텝에서 선수 본인 말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본인이 맞춰서 그 페이스를 조절하겠다 그러면 뭐 좀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아무튼 지금 뭐 전반적으로 KT는 5강 탈락 이후에 동기부여가 좀 확실하고 그죠? 네. 베테랑들이 중심이 돼서 팀을 좀 이끌고 간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 NC, KT 이렇게 애리조나에 모여 있는 세 팀의 네. 스프링 캠프 모습들 그리고 좀 훈련 뒷이야기들 한번 좀 엮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